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19번 과제에 대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R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평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가로의 길이는 정면도의 68로 나와 있고 세로의 길이는 평면도의 오른쪽에 9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 가로 그리는 정면도에서 68, 그 다음 탭키를 입력하고 세로 길이는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휠마우스를 조정해서 화면에 가득 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정면도에 보면 왼쪽에 높이 3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돌출 높이를 30mm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각투상도하고 동일하게 모양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뷰큐브에서 홈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원을 먼저 작업해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형태의 터널 부분을 먼저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편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면도에 있는 터널 형태의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측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으로 아래쪽 선을 투영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아래쪽 선에서부터 가로 거리는 20이고 높이가 9mm입니다. 그래서 20에 탭 키를 눌러주고 높이 9mm를 입력한 다음 엔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는 이제 선에서부터 형상 투영했기 때문에 세로선, 가로선은 구속이 된 것을 보여집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치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잘 보면, 단면도를 보면 슬롯의 중심까지 거리가 터널 부분이 20이고 그 왼쪽 아래쪽에 보면 왼쪽 벽에서부터 이 터널의 중간 부분까지가 13mm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중간점을 잡기 위해서 중간점을 잡아보면 중간점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이 10mm이고 그래서 전체 거리가 10,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거리는 13mm이고 이쪽 벽까지 거리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총 23mm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3을 입력해주면 이쪽 거리가 3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벽에서부터 중간까지 거리는 바로 1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켜준 다음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영역이 선택되면 차집합으로 선택하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하여 돌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F4를 누르고 살짝 뒤집어 보면 이런 형태로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 구멍을 작성하겠습니다. 평면도를 클릭하고 위쪽 부분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원의 크기는 정면도에 14H7이라고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7은 끼워 맞춤 기호이고 치수가 14mm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 지름 14mm 원을 작성한 다음 치수가 중간 위치에 와야 하므로 아래쪽에서부터는 90의 절반인 45mm가 되고 아래쪽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13mm 위치에 중간 중심선으로 그려졌으므로 이쪽 거리는 13mm를 주면 원의 위치가 구속되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다음 차집합으로 골라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F4를 누르고 살짝 뒤집어 보면 이런 형태로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롯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슬롯의 크기는 우리가 평면도를 보면 슬롯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62mm인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아래쪽 치수에 보면 슬롯의 지름이 13mm인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 R10mm는 바깥쪽에 있는 슬롯 그 큰 부분이 R10이므로 지름은 안쪽 거리는 13mm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아래에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중심 거리를 62로 입력한 다음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름은 13mm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하겠습니다. 자, 슬롯의 위치가 중간에 위치해 하므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부터 슬롯의 중간점까지 거리는 45mm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보면 왼쪽에서부터 슬롯 중심점까지 거리가 13mm, 24mm를 더해서 37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치수에서.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왼쪽 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3mm고 다시 13에서 이쪽까지 24mm이므로 중간점이나 이쪽 슬롯의 끝점을 잡아서 치수는 37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슬롯 부분을 선택한 다음 차집합으로 선택하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 돌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부분, 위쪽 부분을 다시 또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슬롯 형태로 작성해도 되지만 형상 투영을 작성된 슬롯에다가 형상 투영을 주겠습니다. 슬롯으로 동일하게 클릭해주고 슬롯의 거리 62를 입력한 다음 슬롯의 지름 R10이므로 20을 입력해도 됩니다. 아니면 형상 투영이 되어 있은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하면 아래쪽에도 형상 투영을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이용하면 클릭해주고 지름, 반지름 10만 입력하면 동일한 모형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와 있는 R49.5mm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원을 49.5mm 반지름으로 지름으로 환산하면 99mm가 되겠습니다. 99mm 원을 작성한 다음 이쪽 슬롯의 위쪽 원 부분에 접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서 99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피해서 99를 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접선시켜 보면 중심이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피해서 원을 그냥 적절한 크기로 지름 99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슬롯의 바깥쪽과 원을 클릭해주고 다시 슬롯의 바깥쪽과 원을 클릭해주면 선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파이 14원의 중심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한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바깥쪽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의 구속이 깨어지는데 치수를 이용해서 다시 치수를 입력하면 선과 선 사이 치수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다시 구속이 완료됩니다.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 자르기를 했고 더 이상 우리가 스케치 위치를 바꿔주지 않아도 될 때에는 치수 옆에 보시면 자동 치수 및 구속 조건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주고 적용해주면 내가 치수 값을 주지 않아도 바로 그 위치로 구속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우리가 작성한 이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고 차지팝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 전체 돌출이 아니고 정면도에 보면 13mm만큼 아래쪽으로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13mm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에 보면 위쪽 모서리가 2-C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C는 치수 보조기호로서 45도 못딱인데 거리가 5mm인 45도로 모서리를 깎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못따기를 선택해주고 못따기 반지름을 거리를 5mm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못따기가 적용됩니다. 확인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19번 과제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번 과제에 대한 작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